아니, 저 사람 왜 그냥 들어가? 저거 무임승차잖아. 한국의 한 지하철역, 독일 여성이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한국 남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 뒤를 따라가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민국 KR입니다. 우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들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카트린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저는 한국 정말로 선진국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발전된 나라들에 대해 깊이 연구해오던 저에게 특히 한국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경제,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까지 한국은 제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높은 기술력, 안정적인 경제,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한국은 마치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국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감춰진 이면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 다른 이들의 경험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땅을 밟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한국의 실체를 파헤쳐보기로 한 것이죠. 이 계획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독일에서 접했던 다양한 이야기와 실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고자 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기에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할 생각이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공항 전경은 그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를 압도했죠. 독일에서도 큰 공항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설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공항 내부의 깔끔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바닥에는 먼지 한 점 없이 반짝였고 벽에는 최신식 디지털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시계처럼 완벽했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며 저는 제 여행이 순조롭게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이 훌륭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 또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 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다른 공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마치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공항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저를 한층 더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고 덕분에 저는 언어 장벽 없이 공항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공항 내에서 제가 길을 잃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 곳곳에 위치한 로봇 안내원들은 친절하게 방향을 안내해 주었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었죠. 이런 기술적 발전은 독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다양한 시설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면세점은 마치 고급 백화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이곳이 공항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쇼핑몰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공항 내의 식당과 카페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어디에서든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부터 서양식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볼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죠. 공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첨단 시설에 감탄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공항을 나서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실감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것인가?
제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어요. 우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 티켓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에 띈 것은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죠. 독일에서 이와 같은 다국어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떠올리며 한국의 배려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점은 티켓 기계가 단순히 언어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함께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죠. 이 같은 세심한 배려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티켓을 구매한 후 저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때로는 복잡한 환승 절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의 통일된 교통카드 시스템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이 카드로 상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충전 또한 간편하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큰 흥미를 느꼈어요. 단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따로 소지해야 하며 때로는 여러 종류의 교통카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불편함이 한 장의 카드로 해결되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티켓 검표 시스템이 무인화되어 있어 승차 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교통카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승차가 가능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도 없었고 검표 과정도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특히 승강장에는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국의 철저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였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최첨단 기술과 배려가 결합된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한국이 자랑하는 대중교통의 진면목을 직접 경험해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독일의 열차 티켓 시스템과 보안 체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열차를 이용할 때마다 종종 복잡한 티켓 발급 과정과 잦은 검표가 번거롭게 느껴졌고 열차 내에서는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티켓 없이 무임 승차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철저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또한 승강장과 열차 내의 안전장치는 비교적 간소하게 마련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승강장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설치된 안전장치와 최신식 설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화재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내 표지판과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안전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죠. 한국 지하철의 자동화된 문 시스템도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동안 열리고 닫히는 문은 매우 부드럽고 안전하게 작동했으며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에서도 자동문 시스템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처럼 철저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경고음이 울리고 센서가 작동해 문 사이에 사람이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신뢰성과 현대성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고 내부는 청결하게 유지되었으며 각종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열차 내부의 전광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시설 등은 승객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그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열차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최첨단 기술과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넘어 이 나라의 더 많은 측면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독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에 운전사 없는 버스가 도심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하고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는 야간 운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운영되긴 하지만 저는 야간에 자율주행 버스를 체험하는 것이 이 기술의 진정한 위력을 느끼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운전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운전사가 없이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에 탑승한 순간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내부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노선 정보, 그리고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센서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관심을 끈 것은 운전석의 부재였어요.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교차로를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단지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죠. 이러한 투자가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지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도시는 이미 자율주행 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기술이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런 혁신적 접근이 다른 나라들, 특히 독일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죠.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발전하려면 한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제가 한국 대중교통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미래를 미리 엿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계속되었고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로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율주행 버스는 저의 첫 번째 충격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경험들은 또 다른 차원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은 미래의 도시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서울에서 마주한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은 로봇 택배였습니다. 로봇 전문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로봇 택배 시스템은 코로나 시대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어요. 이 기술은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서울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죠. 저는 로봇 택배를 통해 물건이 배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로봇들은 길거리를 오가며 스스로 목적지로 향했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독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면서 드론 택시 시범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2025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드론 택시가 실제로 운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론 택시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 기술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 상용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지원하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들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도입되고 있었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속도나 혁신성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드론 택시 시범 사업장에서 한국이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체계와 도시 구조는 이런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서울은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의 혁신적 기술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독일에서도 가능할지 고민하며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도시 계획과 기술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를 독일의 독자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여정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자율주행 버스를 체험했을 때부터 서울 지하철의 혁신적인 기술과 안전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적 발전은 물론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였죠. 독일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로 돌아가서도 계속 떠올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느낀 시간의 정확성과 모든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들, 그리고 무임승차가 거의 없다는 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함께 한국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서 신뢰를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교통 시스템의 혁신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선진국의 모범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발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지하철 여행을 마치며 한국이 보여준 미래지향적 접근과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단순히 한 나라를 탐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겠다는 결심을 하며 서울을 떠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감동민국 KR에서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 감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